B아파트는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딱 내용들이 좀 나오는 느낌이거든. 그냥 이제까지 배웠었던 것들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하는 느낌? 예전에 뭐 필수 과정이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 저기 하기에 막 나가진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지금 첫 번째로 보통 일단 나가는 형태는 첫 번째 시간은 사실상 그냥 포물선의 형태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원 자체가 일단은 2차 곡선 2차 곡선의 형태가 이제 포물선, 타원, 그리고 이제 쌍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의 접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연계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벡터는 좀 많이 쉬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쉬운데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가 있고 물리학에서 다루는 벡터가 따로 있거든. 근데 그게 좀 약간 개념이 좀 달라.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연결될 예정. 그리고 공간운도형과 공간좌표로가 나와져 있는데 여기는 좀 더 많이 쉬워. 일단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한 것처럼 2월 4일 오늘 기점으로 저기 때 에버랜드 때 빠지는 거 생각해가지고 한 번 정도 보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념 자체 그냥 쭉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의 기준으로 한 단원을 나가는데 쌤이 보통은 한 번 나갈 때 딱 포물선 하나만 나가는 걸 많이 했거든. 근데 뭐 여유가 되면은 타원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중요하다고 여기거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포물선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치? 포물선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 어떤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면서도 좀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형태는 상상하는 것보다 좀 뾰족하다는 거. 그치? 많이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실제로 이과 학교에서도 랩실 이런 게 있니? 저희 학교요? 대학 들어가면은 수학 관련된 학과들은 랩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 그럼 컴퓨터에 탁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쫙 출력이 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쪽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보잖아. 실제로 그 경험을 좀 오래됐지만 해보잖아. 생각보다 진짜 뾰족한 느낌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조금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뭉툭하게 그려주자는 거. 그지? 그 차이인데, 자, 이 포물선도 사실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다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그 규칙성이란 두 가지를 기준 삼아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꼭지점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점 하나가 존재를 할 거고, 이걸 초점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포물선을 그리려고 하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점 위치에 연결된 선의 수직인 선의 형태를 우리가 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정의가 시작되는 거야. 포물선은 어떤 평면 위에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선, 준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준선과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인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한 여기 선상에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거리로 봤을 때 한 요쯤 되면 얼추 맞지 않을까? 모양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짧아 보이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그럼 좀 요쯤 이렇게 연결돼서 한 여기쯤 됐죠? 이번엔 이쪽으로 연결된 선에서 어디쯤인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뭐 이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조금 뭐 요쯤 정도? 비슷해 보이게 대충 그렸지? 그럼 그 상태에서 포물선의 형태가 정의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려보면 그림이 어떤 상태가 나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벌어져 있는 느낌이다 이번에. 그 이유도 좀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P를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얘는 벌어져 있게 돼. 자, 어쨌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초점에 대한 좌표를 이때 임의로 P,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이 준선은 그럼 X는 마이너스 P가 될 거 아니야. 이때 생겨지는 포물선의 형태를 우리는 Y제곱은 4P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 그냥 이제 기존까지 있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알고 있는 거에다가 겹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나마 겹칠 수 있는 형태는 반대로 X제곱은 4PY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 또한 가능할 거고 X제곱은 4PY라고 하는 표현은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인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Y제곱의 형태는 이런 모양으로 생길 예정. 됐죠? P의 값이 음수값을 가지면은 이런 식으로 볼록 형태가 되겠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정리가 될 예정. 됐죠? 방금 근데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이제 P의 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준선이 여기에 있고 그럼 그림이 생각보다 좀 더 이렇게 멀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차 포물선의 형태보다는 조금 더 좀 약간 뭉뚱거리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정리를 해봐. y는 4p분의 1 x제곱이야. x제곱의 개수가 4p분의 1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p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좌표를 잡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잡아? 1의 느낌으로 잡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뭐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그려주는 느낌이 정상적이라는 거. 오케이? 솔직히 끝났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2차 곡선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정의만 완벽하게 사용하면 돼. 근데 지금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거리를 했을 때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냥 사실상 그게 다야. 자, 아직 모든 정보들을 다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천천히 예제해볼게. 자, 원의 중심을 초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중심이 몇 콤마 몇인걸? 4,0인 건 일단 바로 잡을 수 있겠고, 그럼 초점이 4,0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원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초점이 여기라면은 그럼 그림은 이렇게 생겨지겠고 준선이 여기에 위치하겠네. 이렇게 생겨져 있으니까. 그치? 아직은 초기이고 아예 그림을 익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건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의 모양이 아니라 좌우에 대한 모양의 형태를 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불러와? 바로 y제곱을 먼저 불러와. 그리고 나머지 개수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4px. 됐지? 그리고 p가 어차피 초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식이 다시 나와. y제곱은 16x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뭐래? 그 포물선이 4,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a 값이 8이 되면 되겠죠. 됐지? 딱 이런 느낌. 8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얼마? 예. 구나 소리.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64는 a제곱이 되니까 a 값은 막 8이랑 되니까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소리.
근데 약간 이차함수랑 역함수 일단은 맞아. 근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가 생길 수가 없지. 그치? 그게 좀 되게 애매해, 대답을 하기가.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인 그래프인 건 맞지. 그치?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입니다. 일단 보이는 것처럼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대? y제곱은 8x처럼 생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가 되겠지. 그림 정리를 보면 y제곱은 4px가 되겠고 p의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애초에 그림 자체가 어디서 출발을 했어? y제곱이니까 2,0의 그림에서 출발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초점은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원래 있던 2,0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0,1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됐지?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x는 마이너스 2였는데 어차피 좌우 이동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 2만큼 이동하면은 x는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이 꼭지점은 일단 0점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한 거냐면은 저 그래프가 이동하기 전에 대한 그래프를 잡은 다음에 초점과 준선을 옮기는 방식을 보여준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지? y제곱은 4px 꼴에서가 원점이 꼭지점. 그때는 무조건 여기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하니까. 됐지? 이게 1안이야. 이게 1안. 제일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지. 왜냐면 평행이동의 반대 과정으로 넘어간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2안이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걸 안 살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꼭지점은 마이, 1이겠지. 꼭지점은. 됐지? 그래서 꼭지점 자체가 아까 이동한 상태로 갔으니까 일단 마이, 1까지 일단 이동을 한 상태야. 근데 어차피 4px에서의 x의 개수, 제곱이 있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개수 쪽을 봤더니 4p에서의 p가 2잖아. 그럼 p가 2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꼭지점으로부터 두 칸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초점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준선은 여기 있겠지. 그렇게 찾는 방법도 존재해. 오케이? 보통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더 굳이 늘릴 이유는 없겠지. 근데 후자가 좀 더 편하기는 할 거야. 그치? 근데 아예 그래프가 익숙해진 상태나 오케이가 되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편할 거고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똑같이 이게 내가 처음에 어지간하면 첫 타임에 그냥 포물선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물선만 나가려고 해 사실. 그러니까 이유가 포물선만 그냥 나가면은 포물선을 나간 형태랑 뒤쪽에 있는 타원 쌍곡선을 나가는 형태가 그래프의 개형의 설명만 다르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사실상 없는 거야. 근데 앞에 거에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뒤에 거를 계속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차피 또 외워야 되잖아. 아까 이해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해보진 않았지만 알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좀 아쉬운 거지 그런 부분이. 다시 가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 똑같이 가볼게요. 초점이 2,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준선이 x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x는 6이면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만약에 중간에 있는 지점이 만약에 꼭지점 여기 쪽까지 다가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만큼의 정리가 그치? 그럼 일단은 한 칸은 내려가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2와 6이니까 중간의 값이 4가 위치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오른쪽의 방향으로 4만큼 위에 쪽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상태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원래 그래프 형태를 보면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정리가 될 예정이니까 그럼 그대로 뭐가 먼저 불러와 주면 돼? y제곱은 초점 형태 맞춰서 마이너스 8x부터 시작하자고. 그리고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이동을 했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빼기 1의 제곱까지 정리하고 이제 뭐 할 차례? a, 3 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에 살릴 수는 있겠지.
왜냐면은 꼭지점이 여기잖아. 그럼 꼭지점이 이미 4,1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래프가 좌우 볼록이니까 모양 자체는 제곱은 4px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근데 어차피 꼭지점이 4,1이니까 여기가 x 빼기 4, 여기가 y 빼기 1인 거는 변함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꼭지점인 상태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 붙여주면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이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동 자체를 박아버리고 나머지 초점을 둘 거냐에 대한 차이인 건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개형이 좀 약간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개형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서 이걸 하는 게 먼저 필요해서 초기에는 이 연습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방식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얘만으로 연습을 하면은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느낌이 왔을 때 문제를 못 푸는 상황에 도착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자, 이번 친구도 포물선이 나와 있는데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으니까 정리를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다?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자. x 더하기 p의 완전제곱, 그럼 p제곱이니까 빼기 p제곱 더하기 q가 완성이 되겠고, 이 함을 통해 y 더하기 p제곱 빼기 q는 x 더하기 p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을 예정? 4p. 근데 4p가 보여? 없잖아. 왜?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p가 몇이었던 거야? 4분의 1이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주어진 그래프의 형태는 어차피 초점의 좌표가 2분의 1,4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는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 얘가 4분의 1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됐지? 그러니까 유추하는 문제야.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초점은 어디 있대? 2분의 1 위치에 있다며.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2분의 1이 도움주의. 아, 그럼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4분의 1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p만큼 이동했으니까 그게 4분의 1이 되겠고, p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p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초점의 좌표가 4만큼 또 올라갔다는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즉 q-p제곱에 대한 계산 결과도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됐어요?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정말 예전 느낌의 문제들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거지만, 이런 식의 유추 문제들은 좀 그렇게 현재는 좀 유행하진 않고, 근데 어차피 절대라서 일단은 목적 자체가 어차피 그냥 개념만 확 잡자는 거야. 그치, 그래도 그냥 한번 쭉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낫겠지. 다른 거 뭐?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중간 정도만 정리해서 공부할 것만 만들어 놓고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간 끝나고서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주는 게 나을라나 그런 거지. 중간 범위까지만 하고. 중간 범위까지만 하고 뭘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따라하는 거야? 지금 말하시는 게 중간 범위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냥 지금 끝에까지 다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문득 그냥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아니, 오히려 지금 공부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제 벡터 정도까지만 그냥 확 나가놓고 그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몰라도 어쨌건 벡터 정도까지만 그냥 나가놓으면 곡선 형태가 남으니까 근데 또 그 정도 남았는데 맨 뒤도 쉬운데 또 의미가 없네. 그냥 봅시다. 그냥 끝내봅시다. 어쨌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문제는 여기야. 이쪽부터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차 곡선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리잖아. 그건 무엇 때문이다? 정의를 안 써서야. 하는 순간 정의야. 못하겠어? 뭐 정의야. 정의를 썼는데 또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정의를 다른 데서 또 써야 돼. 딱 그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공략 방법이 이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포물선의 초점을 F라고 얘기를 했고 됐지? 그러면 일단은 현재 식이 y제곱은 4x 빼기 1이니까 일단 p의 값을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 꼭지점으로 했을 때 1이면은 그래프가 여기를 초점 중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초점을 F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F가 5를 만족시키는 포물선 위의 점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를 만족을 한대. 됐지? 어딘진 모르겠어. 괜찮아. 일단은 그렇게 잡자. 근데 그때 뭐를 구하래? 내린 수선의 발을 대해서 H에 대해서 이 PFH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되겠다. 정의를 써야 하겠다. 얘가 5였으니까 얘가 몇이야? 5겠지. 길이가 같은 게 정의였으니까. 근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일단 몇이었어? 어차피 1이었잖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2잖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얘가 4가 되겠지. 그걸 구하면 돼.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러니까 도형이 나왔는데 포물선에 대한 얘기, 2차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차피 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어도. 하나 더 다시 6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에서 초점 F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정리가 보여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정의 쓰라고 했잖아. 그럼 뭘 찾아야 돼? 그래프 위에 점이랑 초점이 두 개만 찾으면 되지 뭐.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랑 여기가 몇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원하는 게 HH 프라임 QP에 대한 둘레를 구하면 얘네 둘의 합은 어차피 9 아니야? 그럼 둘의 합이 9니까 9, 18이니까 더해주면 26이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물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가 8이니까 피타 써서 여기를 직접 구해내는 방법도 존재는 하겠지만 여기를 못 구하는 거죠. 아니네? 어차피 못 구하네요. (6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했어도 어차피 중선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거리가 같은 얘기들은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지. 얘랑 얘가. 그치? 그거를 염두해 놓고 그거를 전제로 깔고 스타트하는 게 맞다는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가보자고. 근데 원하는 게 PA 플러스 PB의 합의 최소값이래. 이렇게 더한 거의 최소값이래.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이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된 이 길이에 대한 합의 최소를 구해주면 돼. 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점을 들렸다가 그럼 최소 거리는 뭐겠어? 6,3으로부터 준선까지 그래프에서 들렸다 가는 거리의 최소는 일자거리가 되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가 마인 걸 볼 수 있겠고 거리의 최소는 8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까지 해볼까? 예.
자, 사실 나는 수업을 할 때 포함을 시켜놓기는 하는데 지금은 기아가 선택으로 바뀌면서 솔직히 의미가 없어서 막 두각을 보여주진 않거든. 근데 항상 얘기를 하기는 해. 뭐냐면 바로 원의 방정식의 조건은 뭐야? x제곱과 y제곱이 있으면 돼? 그것뿐? 그럼 또 하나 더. 반지름도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조건이 하나가 뭐가 있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리고 같지 않으면 나오는 게 타원인 거야. 근데 2차 곡선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 이거야. x를 제곱하잖아. 그럼 한쪽 축이 휘어. 그러니까 x를 제곱하면은 x 값에 대해서 위아래로 휘는 거야, 이렇게. 근데 y도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좌우도 같이 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물려서 같이 동그랗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딱 그 느낌이거든. 숫자에 대한 배열을 정리를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이 원처럼 등장을 하는데 개수가 다르다는 거야. 됐죠? 자, 타원의 형태도 포물선처럼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긴 형태,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 나는 일반적으로 얘가 그냥 뚱뚱이, 얘 홀쭉이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타원의 방정식은 시계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시계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에 1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계 모양이 좀 마음에 드는 모양은 아니잖아.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보면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원의 모양이랑 조금은 비슷하게. 근데 이 모양이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 오케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의가 또한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정의에서 타원은 초점이 2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점이 2개가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초점 2개 중 한 초점을 F, 다른 한 초점을 일반적으로 F'으로 보통 놓습니다. 왜 여기를 틀어놓나? 자, 그리고 타원의 정의의 기본은 뭐냐면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그 점으로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실은 길이가 안 변하잖아. 우리가 원을 그릴 때는 실을 토대로, 실을 기준으로 그냥 반지름이 변하지 않게 돌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랑 마찬가지처럼 여기다가 일단 실 2개를 고정한 다음에 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연필에다가 팽팽하게 이렇게 찍어내. 오케이? 근데 이제 물리적인 부분 현상은 일단은 제외하자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주면 이쪽에서 걸리겠지. 여기 돌겠지. 모르긴 몰라도 아래는 같은 느낌으로 가겠지. 그때 타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원의 모양 형태는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타원이 생긴다면은 원처럼 완벽하게 동그란 게 아니니까 가로나 세로, 긴 쪽과 짧은 쪽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거지. 이 긴 쪽의 형태를 우리는 장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장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짧은 쪽을 단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는 미안. 그리고 축과 만나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지점들, 쉽게 얘기하면은 구부러지는 극대극소값을 갖는 그런 지점이 되겠지. 이 지점 부분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래서 꼭지점이 4가지가 존재를 하겠지.
자, 원은 어차피 중심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가 다 똑같잖아. 내가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확실하게 방향, 모양이 존재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어차피 정의가 뭐였어? 두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의 합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게 어디까지냐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얘기할 수는 없지. 근데 생각해봐. 아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해. 그치? 그치?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에 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에다가 갖다가 여기까지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때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연결되는 좌표를 A와 마이너스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이 꼭지점의 좌표를 B와 마이너스 B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초점의 좌표 F를 C,0 마찬가지 여기에 F'을 마이너스 C,0으로 두도록 합시다. 뭐 그냥 정이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어차피 거리의 합이 이걸로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얘네들 일단 같을 거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그 점이 해당 점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A,0이라는 꼭지점에 맞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F'부터의 거리와 F까지의 거리의 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둘을 합한 거잖아. 근데 이 짜투리 요만큼 있잖아. 그거 여기랑 길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의. 타원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리의 합이 무엇과 같아? 장축의 길이와 같아. 됐죠? 그래서 거리의 합은 항상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2A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A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 홀쭉이 모양이 되면은 2B가 될 테니까 장축의 길이였으니까. 그럼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 형태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잖아 사실. 근데 이 길이가 어차피 B잖아. 근데 이 길이가 C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A겠지. 왜냐면은 이 둘의 합이 2A였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뭐야? 피타가 보이지. 뭐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초점이 C,0과 마이너스 C,0 초점이 0,C와 0,-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봤을 때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아래쪽은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거든. 물론 정리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면 C제곱을 넘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근데 하나의 기준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원에서는 장축 쪽, 그럼 여기는 A가 되겠지. 제곱에서 단축 쪽에 대한 제곱을 빼주면 무조건 초점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꼭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근데 쌤은 나는 그냥 장배단초라고 얘기를 해. 타원의 형태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 실제로 여기서 넘겨주면 똑같이 되고 홀쭉이가 돼도 어차피 장축에서 단축을 빼주는 건 동일하니까 그 위치만 똑같이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은 얘가 더 쉬워. 포물선보다. 포물선보다. 포물선 자체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포물선보다 오히려 얘가 더 쉽다라고 난 얘가 좀 더 친근한 느낌이 좀 있어. 근데 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자, 근데 아이고 나 식을 소개하는데 미안해. 소개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식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y제곱은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딱 생김새 자체가 왜 쉽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냐면은 생김새 자체가 이미 나 어떻게 생긴 타원이야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줘. 왜냐면 어차피 장 쪽이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져 있는 a제곱과 b제곱, 지금은 a랑 b, x, y로 나와져 있으니까 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아래 봐봐. 70번 밑에 봐봐. 1번은 세로야. 2번도 홀쭉이. 3번은 뚱뚱이야. 생각해봐. x쪽이 더 제곱이 더 크잖아, 이쪽이. 그치? 그러니까 장축 쪽이 더 길다는 거 아니야. 이미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자, 그리고 여기가 나왔을 때 큰 쪽에서 그냥 무조건 빼주면 돼. 뭐가 장 빼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런 시간도 솔직히 없어. 그냥 큰 쪽에서 빼주면 돼. 나와져 있으면 기본이야. 포물선에서는 결국은 3px에서 p를 빨리 잡아주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쪽은 식 정리가 됐다는 전제하에 식에서 그냥 빼주기 바쁘다는 거. 그러니까 봐봐. 정리가 이렇게 돼. 군대 밑 옆쪽에 1 깔려 있으니까 곱빼기라면 8이잖아. 그러니까 c제곱이 8인 거니까 c의 값이 2루트와 마이너스 2루트가 되겠지. 그럼 초점이 이미 뭐 해야 돼? 2루트와 마이너스 2루트여야 되는데 오른쪽 뚱뚱이 형태니까 제곱을 빼준 친구가 무엇이어야 돼? 제곱을 빼준 친구가 무조건 8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번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근데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씌워줬을 때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2a의 값이 10인 걸 볼 수 있겠고 a가 5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밖에 안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오히려 좀 직관성이 좀 더 높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은 아닐 거야. 취향 대비를 해도. 그러니까 벡터는 아예 새로 배워야 되는데 물리 선택이니 뭐 선택이니? 원감하게 투감. 뭐니? 둘 다. 물리야? 물리 벡터 했어? 까먹었어. 벡터랑 스칼라. 벡터랑 스칼라 하는데 그 물리에서는 그것까지 같이 배워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애초에 다 스칼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근데 벡터에서에 대한 개념이 좀 물리학에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를 뿐인 거지. 거기는 이제 물체 이동을 좀 더 중요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식을 좀 더 중요시하니까 좀 보는 타겟이 달라. 엄밀히 따지면 사실 과학 안에 수학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쪽 부분도 그래서 형만이 네가 봤을 때에는 그냥 개념만 그냥 세워주면은 그렇게 푸는 형태는 다르진 않아.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건 간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 뭔가를 다 만들어내는 느낌보다는 그냥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그냥 얘네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냥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차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초점이 5,1과 1,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1이라는 점과 1,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겠고, 근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쫙 봐봐. 그럼 거리가 4인 걸 확인을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원래 지점에 정확하게 위치했다면 2와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 그치? 그럼 2와 마이너스 2의 자리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정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는 좌우 형태라고 하면은 어차피 얘제곱 빼기 얘네들 그냥 자체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 빼기 2이 5가 뭐여야 돼? 얘를 제곱해준 4여야 되겠고 a 값이 그러니까 3일 수밖에 없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쪽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쪽이 루트인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정리는.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제 이동한 걸 또 잡아줘야지. 여기 중간으로 해도 되고 이 친구 이동한 걸 확인을 해봤더니 오른쪽의 방향으로 3만큼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 값이 9였으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해서 정리해주는 형태가 일단은 기본. 됐죠? 여기 딱 기본. 자, 근데 여기도 당연히 포물선처럼 꼭지점에 대한 개념을 녹여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녹여낸다는 게
꼭지점이 이쪽이잖아. 근데 원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초점의 중점이 존재를 하잖아. 그거를 굳이 안 살릴 이유가 없지. 그거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지금? 5랑 1의 중간이니까 여기가 3,1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랑 1인 거야. 뭐 그렇겠지? 근데 어차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지금 둘 사이의 거리에서 초점이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저 푸는? 그래서 그냥 끝나. 사실상.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보이는 것처럼 0,0과 4,0이라고 하는 친구의 A점과 B점에 대해서 PA 플러스 PB의 합이 8을 만족을 한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네들에서 얘네들의 합이 8이다? 아, 타원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타원의 형태가 나오겠지. 예전에는 경계점이 없었어. 공통 영역, 선택 과목 이런 게 없으니까 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야. 어디다 놓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뭐 키우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걸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좀 이 생각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타원이랑 포물선이랑 쌍곡선 셋 중에 하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와. 그걸 좀 염두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점 좌표는 일단은 2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장축의 길이가 일단 몇이에요? 나 지금 좀 이상하게 했나? 다시 할게. 일단은 두 초점으로 연결하는 게 A, B점이 될 거 아니야. 저거 했구나. 자, 일단은 미안해.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초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두 초점의 중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2니까 초점의 역할을 하는 C의 값이 2를 만족을 하겠지. 근데 장축의 길이가 좌우 어쨌건 이렇게 돼 있을 때 장축의 길이가 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A 값에 대한 위치하는 것은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때 우리가 뭐를 얘기를 했어요? 장축의 길이의 제곱은 단축의 길이의 제곱을 빼준 게 초점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B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다? 10이라고 할 수 있겠고 B의 값을 2루트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단축의 길이는 4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까 장축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계산을 해서 더 곱해주면 3번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16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다시 한번 여기도 7 묶어주고 y제곱 더하기 6, 7, 40이니까 더하기 9 빼기 9 어쩌고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 16 나머지겠고 97, 아이고 97에 63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지. 정리 다시 한번 16에 x 빼기 1의 완전제곱 7에 y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찍고 여기 정리가 된 게 몇이냐? 49, 112?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112를 나눴더니 똑같이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지? 자, 잘 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다시 할게. 사실 포물선 형태의 모양이 얘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 응? 근데 그거를 결정짓는 게 가운데의 부호와 우변에 있는 녀석의 부호야. 근데 우리는 싹 다 플러스로 깔려있는 모양이잖아. 그리고 원방에서도 이 모양은 익숙할 거고. 됐죠? 그 익숙한 순간 문제가 뭐를 묻건 간에 일단 얘네들은 빼야 돼.
그렇겠지. 그럼 초점은 3이 나왔겠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3, 3 있겠지. 그치? 그럼 전부 그대로 다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얘를 나는 왜 이게 저번에도 그랬나? 나는 중심 표현을 원래 안 해주거든. 근데 이 문제가 원래 있었나? 아무튼 어쨌건 간에 타원 형태가 있을 때 두 초점 사이에 중점이 그래서 나도 표현을 계속 초점 사이에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중심 표현을 그냥 내가 안 써서 그런가? 물론 이제 중심 좌표가 진짜 잘 안 쓰이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단어 자체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까도 원래 중심을 잘 부르지는 않는데 딴 걸 더 정리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른 건 맞지만 어쨌건 일단은 그대로 보면은 중심의 좌표는 1,3이니까 일단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일단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뽑아버리면 돼? 그 상태에서 초점을 뽑아버리면 돼.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중점을 가진 상태에서 어쨌건 큰 쪽에 빼니까 3이잖아. 그럼 위아래로 3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0이어야 되겠고 얘는 1,-6이어야 되니까 2번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장축의 길이는 이미 여기에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장축의 길이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축은 반대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2루트 7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 정리해서는 5번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유사하지 어쨌건. 꼭지점은 그냥 초점이랑 중심이랑 대칭해서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지 않을까? 그냥 중심 먼저 찍어낸 다음에 장축 반절을 풀마하면 되잖아. 단축 반절을 풀마. 그게 좀 낫긴 하겠지. 자 어쨌건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단순 연산 문제만 아니면은 써져 있는 식에 대해서 나왔다면 정의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를 보시면 어떻게 돼? 일단은 얘네들의 길이 합이 얘네들의 길이 합이랑 같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AF'B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위쪽 길이의 합이 각각이 1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장축 쪽에 있는 형태. 근데 이게 나도 이제 버릇이라서 아까 장대단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솔직히 꼭지점의 x 좌표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장축 쪽에서 만나는 꼭지점의 좌표와 장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솔직히 좀 혼동했었어. 그래서 표현 자체가 내가 그냥 이거는 왜냐면은 기하가 점점 쌤도 안 하잖아. 점점 횟수가 지금 줄잖아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익숙하게 정확한 표현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나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보통 표현은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했어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지만 보통 이 길이는 장축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장축하면 꼭지점인 줄 알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 정도로 느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놔서 좀 들 얘기하겠지만 그럼 여기가 장축 쪽이 5마오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제곱 쪽에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돼? 제에서 빼준 게 정리가 되려면 이거 4마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단축의 길이는 8인 걸 볼 수 있겠죠. 비슷하지? 자 이번에는 타원의 두 초점과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F와 P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타워 먼저 그려볼까요? 자, 잘 봐. 딱 그리면서 딱 봤어. 큰 쪽 확인했지. 일단 뚱뚱이 모양이 되겠고 바로 뺐더니 루트 7 나오니까 일단은 그리고 가. 이동한 거 없는 거 확인이 됐고 F 프라임 그대로 정리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길이 합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근데 길이 합이 몇일 것 같아야 돼? 어쨌건 간에 이쪽에 좌표가 4니까 8인 것까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 이때 PF의 길이를 X로 놓고 PF 프라임을 Y라고 놓는다라고 하면은 어쨌건 주어진 문제는 X 더하기 Y가 뭐를 만족하면 돼? 8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뭘 물어본대요? 최대값 물어보잖아. 뭐 의심할 수 있다? 현수비가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생각 해야 돼. 경환아. 잘 알아듣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가잖아. 지금은 트렌드가 조금 약간 변해 있는 거 사실이야. 예전에는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번호가 뭔지 몰라. 30번 번호에 다 몰려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강점 중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흐름을 타고 이런 게 되잖아. 근데 현 시점은 그 흐름보다 독해가 조금 더 세. 독해를 더 강요하잖아 지금은. 근데 예전 트렌드의 느낌이었으면 그래서 예전 문제들은 내가 무슨 문제인지 맞춰봐. 나로서 연결되는 대표 문제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은 읽어서 대표 문제에서 이걸 쓰는 건 맞는데 대표 문제에서 뭐 조금 더 해석이 다른 부분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걸 물어보는 느낌인 거지. 최대값 해주면 되겠고 사수기 써주시면 돼요. 여기를 일단은 뭐 오늘은 지금 뭐 해설도 뭐 어차피 야 잠깐 뭐 답지 뽑아야 되는데 오늘 나가는 거는 일단은 타원까지 얘기만 합시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하나 모레 쌍곡선 얘기를 하고 좀 속도를 빨리 할 거는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6개야. 한 번을 쉬어도 돼. 숙제도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고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면은 수업은 똑같이 해서 들어오되 그냥 한 타임 미뤄줘도 괜찮다. 숙제. 왜냐하면은 나는 목요일날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겠거든. 개수가 20몇 개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나가는데 그냥 여기 앞에 3개인가 4개 설명하면은 뒤에는 설명이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해주는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존재를 하거든. 여기 그거야. 적선 그거 그런 거야. 그런 형태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쌤 생각에는 목요일날 여기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고 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해보고 너무 급한가? 몰라.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도 좀 기대하는 기대치 때문에 나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 쌤 원래 폼수 하나밖에 원래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차라리 풀으라고 하거든. 근데 풀으라고 하는데 그냥 2개 들어가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라서 오늘 한번 조금 쭉 훑어봅시다. 일단 조금 훑어보시고 여기까지